비트코인 운명의 날이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하락했다. 큰 상승을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11월 26일 라이브 방송 시작할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저점은 바로 이곳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또 소수점 자리 하나까지 모두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고 잘 참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비트코인의 진짜 상승은 시작될 것입니다. 자, 먼저 지난 관점부터 복귀를 하고 할게요. 제가 약 8일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또 80K까지의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저는 꿋꿋하게 나홀로 상승만을 얘기했었습니다. 즉 지난 영상들에서 보셨다시피 남들이 뭐 76K 뭐 70K 때 간다, 뭐 이제 시즌 종료다, 추가 하락 남았다고 할 때 저는 상승만을 얘기해왔습니다. 저 코즈부는 한번 관점을 정하면 그 목표가가 오기 전까지, 손절가가 이탈하기 전까지 그 관점을 단순 조회수만을 위해서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약 80K 부근에서 한 번의 롱 포지션, 또한 이 84K 부근과 5K 부근에서 이 롱 포지션을 대거 베팅한 이후에 약 88K 부근에서 익절을 한 상태고, 또 87K 부근에서 한 번 더 롱 포지션을 매집한 뒤 다시 한번 이 88K 부근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아니 코즈부야, 이제 진짜 폭등장이 시작한다면서 왜 자꾸 샀다 팔았다 하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관점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지개 색깔, 형형 색깔의 이평선들 보이시죠? 이 이평선들이 수렴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굳이 이 미래 시나리오가 보이는데 또 박스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한데, 굳이 여기서 파동을 우리가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 장세에 맞게 이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하는 매매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저는 이 순간부터 이제 박스권 매매를 중지할 생각입니다. 이 하단부에서 롱 포지션 베팅을 통해서 지금은 계속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먼저 4시간 봉을 볼게요. 현재 4시간 봉상 지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지금 제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 구름대가 4시간 봉 또 일봉상 형성되어 있는데, 이 먼저 캔들이 구름대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이평선들이 수렴할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보다 먼저 이러한 이평선 수렴을 통해서 힘을 응축시켜주고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프랙탈 구조를 볼 때 지난 74K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은 한 번에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크게 보면 이 박스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름대를 얇게 만들어지고 결국엔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해내며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이때 당시도 4시간 봉상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상승이 나왔다 한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여기서 힘의 응축이 안 됐다. 이평선의 원리가 있잖아요.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힘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이평선이 뭐다?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이후에 그럼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평선들을 강하게 수렴을 해줬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진정한 로켓 지표가 뜨며 이평선이 한껏 수렴해준 뒤에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양운구름대로 형성이 되면서 일목구름대는 또 선행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과 쓰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의 형태로 오면, 자, 지금 현재 바닥은 형성되고 일목구름대 안으로 캔들이 들어와 줬으며 이제 이 이평선들의 기울기가 서서히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과 더불어서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일목균형표의 굵기예요. 굵기. 좀 이게 굵기 하니까 좀 그 안 좋은 네,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그냥 잡소리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 좀 긴장 풀으시라고 뭐 하여튼 이 굵기가 얇아져야 돼요. 굵기가 왜 얇아져야 되냐면 굵기가 두꺼울수록 뭐다 이게 그니까 굵기가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일목구름대는 왜냐하면은 자, 이 구름대의 굵기가 두꺼우면요 이 음운구름대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밑에 횡보를 통해서 이 구름대를 얇아지게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가요. 이거 한꺼번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 횡보를 해주던지 아니면 이 구름대를 얇게 펴놓고 나가던지 이런 식으로 돼요. 즉 하락을 할 때도 이 구름대의 굵기가 두껍잖아요. 이 두꺼워진 상태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못 나가요. 한 번 튕겨주고 얇게 만들어주고 나간다고요. 근데 지금 이 4시간 봉상 음운구름대가 이런 식으로 얇아지고 있다는 뜻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충분한 지점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피보나치 채널상 이 1선에 걸려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여기 다시 올라와 타줄 거라고. 또 일봉으로 보면 결국 여기 피보나치 채널상 1선을 이탈한 게 페이크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들어와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피보나치 채널 1선으로 들어온 이상 이 주봉에서 이번 주에 어떻게 마감을 해줘야 되냐. 자, 딱 십자가 이게 뭐예요? 도지형 캔들로 마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도지형은 매수와 매도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추세 반전 신호탄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란 말이에요. 제가 일봉에 있어서 그때 정확히 말한 대로 됐는데 이 자리에서 이 도지형 가까운 캔들로 마감해주면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했어요. 근데 지금 도지형 캔들로 마감하고 안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즉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 주봉상 이번 주에 도지형 캔들의 출현, 또 4시간 봉상 일목균형표의 돌파 여부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의 완만함을 봤을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한 상황이며 저는 비트코인 매수를 이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되 손절가는 일단은 83.5K로 할 생각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 84K부터 7K 부근에서 저는 저레버리지로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고 손절가는 83.5K 이탈 시 손절할 예정입니다. 이때 목표가는 저는 4시간 봉상 이 구름대의 상단 저항대와 이전 FVG 구간의 매물대 부근인 약 90K에서 92K 부근에서 일단은 익절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현물에 대한 매수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현물은 뭐 목표가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저는 뭐 여기서 진짜 무슨 큰 악재가 나와서 빠져봐야 74에서 76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물은 그냥 지금부터 좀 빠지는 거 감안하고 슬슬 모아볼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 운명을 가를 시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시간 봉상 이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떠 있습니다. 이 1시간 봉상 매수 신호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고 또 일목구름대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1시간 봉상 일목구름대가 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이 구간 84에서 85K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이렇게 베팅을 한 이유가 뭐예요?
로켓지표가 떠서 베팅을 한 겁니다. 또 여기서 판 이유가 뭐예요? 로켓지표상 매도 신호가 떠서 매도를 한 겁니다. 이 로켓지표는 제가 1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저만의 훌륭한 무기입니다. 제가 또 과거에 이 증권정보협회에서 우수상까지 받았거든요. 이 우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저는 정직하게 방송을 하고 영상을 찍고 매매를 해왔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이 시장에서 저는 진짜 트레이딩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올바른 투자 문화를 만들고 싶고 그 진심이 여러분들께 전해진다면 구독자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을 달성해서 꼭 저는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저는 이 로켓지표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켓지표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로켓지표상 매수 신호가 뜨고 하락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 로켓지표상 매도 신호가 뜹니다. 이거를 현물하시는 분들은 이 일봉이나 아니면 주봉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주봉상 로켓지표상 매수 신호가 떴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약 5배가 오른 수치고 사용 방법도 너무나 간단한데 그냥 이거 뜨면 전저점 손절가 잡으시고 계속 모아 가시다가 이거 뜰 때 그냥 파시면 끝인 겁니다. 즉 요즘같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 로켓지표를 통해서 정말 기준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도 이걸 드리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절대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인 행위 자체는 아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한테 로켓지표 수익 보시면 인증만 많이 해주십시오. 그 인증들로 인해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주부의 이야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이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락처나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로켓지표와 공부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방은 무엇이냐? 그냥 이 로켓지표만 드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로켓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로켓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저의 실시간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손절과 익절 모두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개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실시간 타점과 로켓지표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관점을 보고 싶은 분은 이 간단한 설문지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구독자 인증과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오픈된 공간에서 공개하게 되면 또 유출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진짜 되게 아픔이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청산도 많이 당했고 또 많이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매매를 찾고 수년 동안 트레이딩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정답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들 손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이 이더리움과 또 알트코인까지 제가 간단하게 또 빠르게 핵심만 썩썩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목균형표를 1시간 봉상 구름대 위로 돌파를 해줬어요. 또 지금 1시간 봉상 골든크로스 직전이기도 하고 이 4시간 봉 봤을 때도 비트코인보다 빠른 속도로 이 이평선들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느 정도 바닥 즉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는 소리고 이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도 확실하게 이 로켓지표상 매도 신호가 뜨면서 추세를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와도 하락할 여지가 다분하게 있는 차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더리움의 회복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알트코인도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튀어오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더리움의 형태를 봤을 때는
저는 어디서 매수할 거냐면 왜냐면 알트코인들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비트코인보다 좀 더 폭넓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 전저점의 꼬리 부분을 손절선으로 잡고 약 2,750달러에서 2,900달러 부근에서 저는 차분히 매수를 해갈 생각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좀 적게 쓰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범위 내에서 굳이 손절가를 안 두더라도 차분히 모아갈 생각이고, 어차피 지금 일봉상은 구름대와 이격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구름대 내려오고 좁혀지려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매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바심만 안 가지시면 정말 충분히 차고 넘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상 또 구름대 얇아졌어요. 이거 뚫고 나오기 직전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단기적인 반등을 잡을 수 있느냐, 이 160달러 부근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아마 또 내릴 겁니다. 왜? 일봉상 이 이평선들 수렴해주고 이 일목 구름대 이격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일목 균형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른 지표들보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저는 이 하단부에서 매수를 해 나가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점 하나가 이 로켓 지표가 여기서 발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강력한 솔라나의 지지선은 약 130달러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범위 안에서 1시간 봉 잘 기억하세요. 이 범위 안에서 눌릴 때 최대한 많이 모아볼 생각이고, 손절가는 저는 130달러 이탈을 손절선으로 잡고 솔라나 한번 매매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어디 뭐 메모장 이런 데 있으면 적어두시고 꼭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근데 리플이 솔직히 지금 메이저 알트들에는 제일 좋아요. 제일. 왜냐면 여기서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로켓 지표가 뜬 이후로 구름대하고 이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빠르게 접혀지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제일 먼저 이 양운 구름대가 형성이 돼 있고,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지금 가장 먼저 구름대 뚫고 나오고 양운이 형성돼 버렸어요. 일봉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양운 구름대 뚫기 직전입니다. 이평선들도 제일 잘 모아주고 있고 기울기 완만해지고. 즉 저는 지금 어떤 종목들을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냐면, 알트만 볼게요. 이더, 그 다음에 솔라나, 리플입니다. 요 3개. 여러분들 이번 시장에서 눌렸을 때 있잖아요. 이 3가지만 집중하셔도 2026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메이저 종목들 말고 이런 잡코인들 있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기대감 냉정해야 돼요. 냉정. 매매는 이거 어차피 못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매물대가 크게 쌓여버리고 코인 시장이 화랑일 때도 못 올라갔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작코인들 대부분이 정리될 겁니다. 코인 개수가 벌써 700만 개예요. VC들 투자 멈췄다니까요. 이런 작코인 프로젝트에. 아마 메이저 알트들만 당분간 수급이 집중되는 형상이 더 두드러질 겁니다.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아서 돈 벌 거냐, 아니면 이미 죽어있는 애를 보고 신세한탄 할 거냐. 저는 좋은 말은 물론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코인 유튜버로서 포기할 건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알트코인들도 로켓 지표 플러스 공부방 신청하시면 모두 단기적으로 매매할 만한 현물 종목들까지 저희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드부의 공부방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댓글 누르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설문지에서 코드부의 공부방 플러스 히든 종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요,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코드부의 공부방과 이 로켓 지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먼 민스키의 전형적인 시장의 거품 구조입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는 이 자맹기 때 보통 매수를 합니다. 로켓 지표가 여기서 떴었죠. 또 기관 투자자는 보통 이 시기에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계속 숏을 외쳤던 구간인데, 하락을 외쳤던 구간인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기서 매수를 해요. 이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포기를 느낄 때 시장은 다시 정상화됩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건가요? 아니면 남들과 똑같이 하실 건가요? 저는 그에 대한 정답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